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쓸데없는 짐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드디어 홀가분해진 30대의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마냥 행복하게만 사는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남들에게는 항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통해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탈출 과정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글을 쓰고 있죠. 저는 대학을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던 곳으로 갔거든요.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도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른 일에 손을 댔죠. 그렇게 이리저리 전전하다 남편과 만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당시에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였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나이 차는 좀 있어요. 사실 결혼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분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던 일은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다만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가능하면 분가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시모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며 짜증만 냈고 잘해주던 남편도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분가는 언제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돈을 모으고는 있어? 나도 열심히 모으는 중이야. 재촉하지 좀 마.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 지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사람 넷에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 일하면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줘? 우리 엄마 병원은 누가 데리고 다니냐고. 어려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 매번 이런 식이었죠. 돈이 없다며 분가를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겠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버럭 소리치고. 솔직히 이때쯤에는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렀는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였죠. 친정아버지는 위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걸 부모님 두 분이서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언니와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고 그간 친정에 명절 제외하고 용돈을 따로 드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런데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거든.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그 돈 좀 부탁해도 될까? 3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빼? 그리고 넌 돈 벌지도 않으면 쓰는 건 쉽지? 어떻게 내 사정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정말 한심스럽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놀면서 돈도 안 버는 사람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오랜만에 화가 확 치밀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더 짜증나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돈 한 푼 안 버는 식충이가 무슨 돈을 달래? 너 돈도 안 벌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버러지니? 네 아버지 병원비는 병원비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은 우리 아들 거지.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달라 말라야? 어머님, 저 결혼 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돈 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 못하게 하고 집안일 시키고 아버님 수발만 들도록 만든 게 누군데? 어머님이랑 당신이잖아.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런 일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일해봐야 얼마나 벌어? 하반끈도 짧은 게 고작 200만 원 벌어왔으면서 그걸로 유세는? 그 돈 버느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수발드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왜 훨씬 나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픈데 돈 한 푼도 못 받는 신세인데. 그리고 제가 집안일에 수발만 들어요? 아가씨는 어떻고요? 매번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시키고 자기는 놀러 나가고, 나갔다 오면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반말로 물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나 치고, 두 눈 부릅뜨고 더럽다며 청소나 하라고 시켜먹기나 하고. 제가 며느리이긴 해요. 이게 식모살이지.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우리가 괴롭힌 것처럼 말을 해? 그런 건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고가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요즘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 걸 절실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크게 반항하고 방으로 들어가 취업 준비부터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랬는데도 안 들어주면 강제로라도 일할 생각이었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돈 버는 게 쉬운 일 같냐고. 그리고 너 일하면서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결국 고생길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굳이 옆에서 이렇게 빈정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마누라가 돈을 못 벌어서 아픈 장인어른 병원비 줄 돈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벌겠다는데 여전히 자기는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완전히 남일 말하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열불이 나더군요. 내가 일 시작하면 당신도 집안일 해야지. 왜 나만 해? 이제 나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집안일 할 거야. 그리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갈 거라고. 다 늙어서 그게 되겠냐? 그리고 난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손에 물 묻힌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네 일이 될 거야. 혼자 알아서 잘해봐. 그러고는 태연스레 자기 할 일을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남편 눈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 떵떵거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학원에 다니려면 돈도 필요했어요. 물론 제게는 둘 다 없었고요. 게다가 그 다음날 학원을 알아보려고 나가려니 시모가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꼼꼼하게 해. 너 이렇게 선 넘는 것도 내가 봐주는 거야. 나 오늘 모임에 다녀올 동안 시아버지나 좀 봐드려라. 그러면서 후다닥 놀러가 버리고 또 어느 날은 신호와 함께 사라지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무리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는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뇌졸중 환자를 홀로 둘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거든요. 결국 시부 수발드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놀다가 늦게 들어온 시모 때문에 열받고
하루하루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줘. 나더러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시간에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라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매번 시아버지랑 나만 두고 집을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게. 진짜 미치겠어. 에휴, 우리 딸, 네가 고생이 많다.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지. 나는 너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분가가 쉽지 않거든. 그 상태가 편해지면 아무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면 내가 사위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이는 당연히 친정엄마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서방, 나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자네 장인이 병원에 입원했단 소식은 들었지? 네, 장모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식구가 많은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라. 병원비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와이프에게 말해두었어요. 자네 형님이랑 처형이 막내만 돈 못 낸 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다들 힘든 처지에 그쪽만 유별나게 군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병원비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대신 내가 일하러 가면 자네 장인이 혼자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딸이 아버지 병수발 들도록 해줄 수 있겠나? 그것까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딸에게 일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낼 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놈 미간에 주름이 생기더군요. 돈을 주느냐 마누라의 노동력을 주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참 힘든 결정이었겠죠. 돈을 주면 자기 식구들이 쓸 돈이 부족해질 거고, 저를 주면 시댁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시모가 싫어할 가능성이 100%였죠. 하지만 장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일하러 가겠다고 하며 형님과 처형까지 들먹이니 남편도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날짜부터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아휴, 고맙네. 안 그래도 남편만 두고 이 늙은 몸 이끌고 일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딸이라도 와서 간병해준다면 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자 남편 놈이 인상을 팍 쓰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언제부터 일하러 가신대? 아마 내일 당장 가신다는 것 같던데. 그럼 내일부터 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갈게. 아니, 네가 어딜 가? 너 여기서 네 시아버지 수발 들어야지. 우리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집에 못 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는데 자식들이 병원비로 30만 원씩 걷자고 했나 봐요. 근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저더러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일을 하러 가신다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 돌볼 사람 없다고 이 사람 불러서 간병시키시겠대요. 아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모가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보내줘야 했어요.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딸이라도 보내달란 말이 아무래도 남편에게 먹힌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네 언니랑 오빠가 돈 더 내기로 했어. 너 힘들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엄마가 네 압박 병간호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었던 공부해. 여기서 혼자 공부해도 되고 학원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엄마뿐이야.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1년이건 2년이건 네 아빠 목숨 붙어있는 동안은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병원비 안 주려고 결국 너 보낸 거 보니 사위가 앞으로도 돈 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구나. 여기 학원 등록할 때 쓸 돈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어서 등록하고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학원비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지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에 있는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쓸 수 있었으니 효율도 쑥쑥 올랐죠. 그렇게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과 시댁을 향한 분노와 오기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남편과 시모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병간호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합격했어. 나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거든. 이제 취업할 생각이야. 미쳤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 설마 이러려고 장인어른 병간호하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내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아빠 아플 때 나한테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안 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고만 생각했거든? 아, 시집 와서 돈도 못 벌면 친정에 도움도 제대로 못 주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5기로 시험에 합격한 거라고. 나도 이제 내 돈 벌어서 친정에 당당히 도움 줄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당신이 보면 되겠네. 무려 4년 넘게 내가 수발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아픈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접 못하겠으면 돈으로 사람 사서 쓰든가. 당신 그런 쪽으로 계산 잘하잖아. 아냐? 그리고 이제 난 내 아버지만 건사할 생각이라 당신 아버지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와, 이게 네 진심이었어? 너 진짜 불효라는 게 뭔지 잘 알려주는 사람이네. 네 아버지만 소중하고 내 아버지는 소중하지 않다. 당신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았으면 4년이나 넘게 수발들었겠어? 그리고 불효를 저지르는 건 넌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해? 당신이야말로 불효자 그 자체 아니야? 아픈 아버지를 마누라한테 맡겨놓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리효도라고 그래. 남 시켜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효도할 생각도 좀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린 거야? 지금까지 속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먹여주고 재워줘? 끼고 있네. 넌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죽어라 일 시킬 거면 그게 식모살이랑 뭐가 달라. 차라리 가정부가 더 낫겠다. 돈이라도 받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목하에 돈 한 푼 안 주고 식모살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대체 뭘 해줬는데 이렇게 당당해?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집안일이며 수발이나 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놓고 재워주고 먹여준 걸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떨어? 웃기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합격이라는 추진력을 얻어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정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깨부셔야 어떻게든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저와 남편의 실랑이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난리를 쳤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돈 좀 벌 거라고 아예 유세를 떠내. 내가 왜 여태 너한테 일 못하게 한 줄 아니? 이럴까봐 그런 거였어. 어줍지 않게 번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칠까봐.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그 돈을 다 친정에만 주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네가 버는 돈의 반은 우리 거지. 저 세상 논리를 펼치며 제가 번 돈의 지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시무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자 시무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그러더군요. 우리한테 돈 다 줄 거 아니면 일하지 마. 아니면 네가 번 돈으로 그동안 못하는 집안일 책임져야지. 네 시아버지 돌볼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다 해결하기 전에는 일하러 못 간다. 네가 없으니 다 못하는 일 맞잖니?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제일 하는 일 없는 사람이 하면 되죠. 너 지금 이 늙은이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집에서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사부작 왔다 갔다 하며 청소, 빨래, 요리해두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은요. 보통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둘 다 돈 버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아시겠어요? 제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차라리 혼자서 속 편하게 살지. 대화를 할수록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웬만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시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생겼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없던 용기도 막 솟더라고요. 말을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너 못 나간다. 밖으로 못 나가. 강경한 제 모습에 시무는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더군요. 이에 지지 않고 시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딴 취급받으면서 당신들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제 일 좀 시작한다고 막 들떠서 그렇지. 그거 한때야. 나중에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거품이든 뭐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